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전당대 출마가 거의 유력한, 거의 뭐 확실시되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는 물론이고 우파 진영 안에서도 비윤, 반윤 대표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서 완전히 비윤, 반윤으로 이렇게 일종의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타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반자 관계로 서로 윈윈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많은 보수 우파 유권자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팀 관계였을 때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차기 대권 주자 그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상승하는 것이죠. 윤석열, 한동훈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바닥을 쳤다. 최저치, 갤럽 기준으로 최저치가 나왔었죠. 긍정평가가 21%, 부정평가가 70%.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 임기 시작한 후에 2년 만에 긍정평가는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0% 선에 머물렀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동훈 효과가 일어났을 때는, 같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물론 다른 그렇지 않은 조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갤럽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도 한동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때 동반 상승을 한 적이 있었고 또 특히 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혼자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정권을 유지하는 세축,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내각 또 집권당이 같이 뛰어야지, 같이 상승 효과를 내어야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맡아서 이끌고 가면은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총선 때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서 비윤, 반윤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가면은 계속 갈등만 생기죠. 그 뭐 차별화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 부추길 거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소개를 드리는데 상당히 함축하는 바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일 그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물은 결과 출마 찬성한다 42.3%, 42.3%, 반대한다는 49.1%. 그래서 반대한다가 약간 앞서는데 그런데 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대한다는 대부분 이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 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그러니까 여당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을 야당 지지자들은 꺼리겠죠.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을 야당 지지자들은 꺼리겠죠.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찬성한다 쪽에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데 이 본인이 보수층이다. 그렇게 응답한 이 응답자의 찬성률은 57.4%입니다. 한동훈이 출마해야 된다. 당대표에 나와야 된다. 보수층 전체에서 57.4%, 반대한다는 38.4%. 그러니까 찬성한다가 뭐 한 20%포인트 가량 높죠.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이 6명 가까운 사람이 한동훈 등장 다시 재등판해야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중에서 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보수층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지지하는 척, 이 리얼미터입니다. 이 조선은 긍정평가청만 놓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찬성한다가 79.5%입니다. 80%. 조금 전에 이 보수청에서는 10명 중에 6명이 전체 보수청 중에서는 10명 중에 6명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찬성. 자, 그런데 그 보수청을 포함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여전히 지지한다. 그 콘크리트 지지청 비슷하죠. 그 지지청 중에서는 80%, 10명 중에 8명, 전체 보수청 중에서는 10명 중에 6명, 여기는 10명 중에 8명이 한동훈의 출마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 국정 운영 부정평가하는, 여긴 주로 이제 좌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여기는 한동훈 그 당대표 출마 찬성 23.8%밖에 안 됩니다. 반대가 65.4%. 그러니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파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수청, 전체 보수청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그 보수청이, 전체 보수청보다 그 지지하는 보수청이 훨씬 20%포인트나 더 많죠.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는, 당대표에 나와야 된다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청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이 동반자 관계로 가야 된다. 순망치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총선 때 국민의힘이 압승한 부울경, 여기서 찬성 46.5, 반대 44.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가 있는 응답률이죠. 이 부울경이나 TK 이런 데서 찬성 여론이 높고, 총선 때 민주당이 이긴 인천, 경기, 충청, 호남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한동훈이 재등판하는 것을 꺼리는 거죠. 왜 꺼릴까요? 세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 한동훈의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판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이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지하느냐? 그러니까는 물으면 왜 그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대표에. 여기에 대해서 또 흥미로운 답변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응답한 사람은 이 대답은 이겁니다. 출마 찬성, 당대표 한동훈 출마 찬성. 국민의힘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보일 인물이라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 차기 대권 주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응답이 30.6%가 나왔고, 아예 직설적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는 인물이라서 이게 27.2%. 1번, 2번은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지도자감이라는 이야기죠. 젊은 리더십, 새롭고 젊은 리더십,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부상. 같은 응답이라고 보면은 이 한동훈이 우파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출마를 해야 된다. 이것은 또 어떻게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80%가 한동훈의 출마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과 이 우파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합쳐서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이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우파 유권자들이 많다.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순위는 왜 출마 찬성을 하느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 18.2. 비대위원장 사퇴로 총선 참패 책임을 졌다. 7.1. 이런 순위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것이 차세대 리더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다. 이 구도를 만들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한동훈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동훈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는데, 자, 2024년 1월 15일 발표된
그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 리얼미터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 1월 달이면은 한동훈 효과가 막 나오던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3%였습니다. 지금 지지율보다 뭐 훨씬 높죠. 이 갤럽 조사와 단순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갤럽은 지금 21% 나왔는데 그때 지지율이 36.3%로 나타났고 또 이 국민의힘도 그때 당시 지지율이 이 39.6%. 지금 그 갤럽 지지율보다 한 10%포인트가 더 높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해야지 범여권 전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도 올라가고, 한동훈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그때 그 이재명과 거의 근접하게 갔었죠.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한동훈을 꼽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열성적인 이 보수우파 유권자들의 생각인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우파 패널이나 보수 성향 언론 중에서도 그냥 비윤, 반윤의 무슨 뭐 대표 주자격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등판을 해서 이 투쟁력을, 그러니까 대야 투쟁력이죠. 지금은 대야 투쟁할 때입니다. 대여 투쟁이 아니고 대야 투쟁을 할 때인데 그 힘을 발휘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